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정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또 얘기하자면 한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한이 많은 민족이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한이 많은지 그러면 또 그 한을 풀려고 우리는 또 나름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면서 한국 문화의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정리랑 네. 오늘 한 풀로 온 거예요. 네. 한 풀어보시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되게 이제 그 특히 어른들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한이 많이 맺혔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야 너희들은 좋겠다. 너희들은 무슨 한이 맺힌 게 있니?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이 맺힌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한이랑 화가 맺혔지. 그렇구나. 맞아. 우리 여기서 그래도 제일 우리 젊은 편에 속하는 우리 이 아나운서께서는 한이 있으신가요? 맺힌 게? 한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약간의 분노나 서름, 요 정도지 한까지 표현이 너무 거창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수진 씨는요? 저도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큰 한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철이 없나? 아니에요. 꼭 뭐 우리가 한이 맺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자, 근데 이제 또 우리가 그럼 한에 대한 공부를 하니까 한이 뭘까 하는 걸 정의를 또 좀 내리고 하는 게 좋잖아요. 네. 이렇게 한 하면 여러 가지로 또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텐데 그 우리 마음 속에 풀지 못한 부정적 감정의 응어리.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을 못 풀어서 그게 우리가 한이 맺힌 경우는 없잖아요. 뭐 쓴뿌리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한이? 오. 뭐 하여튼 이제 그 부정적인데 그게 쓴뿌리를 없애야 되는데 못 없애고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응어리가 맺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한 그러면 이 부정적 감정의 응어리이기 때문에 한 자체가 부정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데 사실은 한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지혜 중에 하나예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여기 지금 물이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물이 맑은 물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기다가 그 진흙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탁해지죠. 이게 굉장히 이렇게 탁해지죠. 네. 자,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이 물을 마실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라앉아. 요게 물이 이렇게 이 진흙 덩어리는 여기에 앙금으로 이렇게 가라앉고 요 물은 조금 더 맑아져요. 네. 그래서 요 물을 우리가 이제는 마실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요 앙금으로 가라앉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거워. 네.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나는 좀 가볍게 살고 싶다. 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고 무거운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등에 있는 짐은 눈에 보이니까 쉽게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 마음의 짐이 네. 이게 많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우리 보통 살아가는 것도 여행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 여정이 마음의 짐을 많이 가지고 가면 힘드니까 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짐이 뭐예요? 이게 이거야. 네. 이게 얼마나 지금 앙금이 가라앉고 그 가라앉은 거를 우리 이 보자기로 싸가지고 우리 마음에 이거를 쟁이고 있는지 차곡적 쌓아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짐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는 있는데 이 짐을 이거를 풀고 이걸 다시 우리가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의 삶 자체가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우리 OECD 국가에서도 한국이 그 삶의 만족도가 제일 낮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할 만큼 단시간 내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졌느냐?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렇게 즐거워지진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도 우리 마음 속에는 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부정적 감정의 응어리들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다면 요새 젊은 사람들도 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네요. 있겠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있네. 그렇죠. 그 한이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가 하는 그 원인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뭔가 느끼는 이 감정, 부정적인 감정, 억울하고 후회되고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거를 지금 쌓아두고 있다. 네.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국이 한의 문화라 그랬는데 어떨 때 우리가 한이 생기나요? 한이 어떨 경우에 우리가 한이 맺히나요? 뭔가 하고자 했던 걸 못했을, 못 이뤘을 때. 그리고 그렇죠. 중단됐을 때, 억울했을 억울할 때, 억울할 때. 그렇죠. 못 알아줬을 때, 섭섭할 때. 서운하고. 서글플 때. 그러니까 집에서 평소 느끼는 거 다 얘기하는 아, 그렇구나. 아니 나는 이쪽이 그런 것 같아가지고 또 그 옆집에 새로 그러니까. 이사 왔어요? 그런 거 많이 느끼는 사람이. 맨날 이사 와. 대개 한국 사람들에게 어떨 때 우리가 한이 맺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당한 대우를 맞아. 받았을 때. 부당한. 맞아요. 되게 이렇게 부당한 차별을 내가 받았단 말이죠. 네. 한국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섬세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가 안 받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조선 시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상놈이기 때문에 양반한테 이 무시당했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서 아주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게 홍길동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렀다. 서자기 때문에. 이러면 그냥 그 한국 사람의 그 한이 확 다가오잖아요. 네. 이게 내가 서자기 때문에 이 내 노력과 내 능력과 관계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어떤 국가 공권력에 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거 요새 우리 못 견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광화문에 가면 계속 그거를 이제 하소연하는 이런 모임들을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만큼 우리는 지금 이게 내가 억울하게 살았다 하는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정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떨 때 우리가 또 한이 많이 맺히나요? 두 번째로는 내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없을 때, 결핍이 됐을 때, 심각한 결핍. 자, 예를 들면 한이 맺히는 것 중에 많이 맺히는 게 뭐냐면 못 배운 한, 뭐 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한이 맺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배운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거나 어떤 지식이 많으면 나도 대우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공부가 내가 짧아서 요즘 비로 가방끈이 짧아서 내가 원하는 거를 제대로 못한다. 이럴 때 한이 맺히는 거죠. 우리 그 대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못 배운 것 때문에 많이 지금 한이 맺혔는데 우리 자녀들 너희들만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이런 심리가 거기 내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해서라도 우리 자녀들한테는 이런 것들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은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한 맺히는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그거는, 자, 요거는 지금 다른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우죠. 네. 요거는 나의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대인 관계에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오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실수. 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한이 맺혀요. 가장 대표적인 이게 드러나는 게 부모님 상당했을 때 그 자녀들이 슬퍼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제일 잘 드러나요. 내가 조금 더 효도를 잘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좀 철들고
효도를 하려고 해도 어머님이 안 기다리시고 돌아가셨다.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울고 그러잖아요. 네. 더더군다나 그 부모님들이 하라는 대로 그 하지 않고 딴 길로 나갔다가 그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라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너무나 이게 후회가 돼가지고 한이 맺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한이 많이 맺히는데 네. 한국 사람들이 한이 많이 맺힌다는 거는 이러한 상황을 많이 경험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 짧은 기간 내에 전 세계에서 놀랄 만한 이러한 경제적인 이 큰 발전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못 배우고 못 먹고 서름을 많이 가지는 5,000년의 역사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만 내 자식만이라도 내가 이런 거를 안 겪게 해주겠다. 이게 항상 그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생각할 때 느끼는 이 무한한 이 미안함과 책임감, 헌신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죠. 네. 근데 이렇게 이걸 매일 우리가 내 처지를 갖다가 한탄하고 막 부당한 대우받았다고 막 억울하고 이러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감정들을 다 묶어가지고 보자기를 싸. 그래서 한이 맺혀. 그걸 반드시 풀어야겠네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풀지 않으면 이게 무겁잖아요. 지금 네. 사는 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 사람들 특히 할머니들의 표현에 하면 사는 게 아니지. 네. 아, 어르신들 뭐 이제 내가 한을 안고 간다. 뭐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네. 얘기하시고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 근데 한 얘기하는데 벌써 눈가에 이렇게 누구 또 제가 떠오르시는 올라가서 분이 한번이 있으시다고. 후회안을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 어머니 생각나고 돼 이러면 네, 되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눈물이 나고. 근데 이제 이 원하고 아주 그 같이 붙어 다니는데 좀 다른 감정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이야, 원. 네. 원한. 우리가 원한 맺힌 38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원하고 한하고는 감정이 좀 달라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이걸 이제 같이 쓰는데 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 단계가 원의 단계고 요게 한의 단계예요. 이제 어허. 그래서 되게 어떤 부정적 감정은 원의 상태를 거쳤다가 한으로 와. 되게 이제 내가 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럴 경우에 그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잖아요. 네. 그럼 내가 너무나 억울해. 그리고 막 복수하고 싶어요. 네. 이런 상태가 원의 상태야. 그러니까 요 단계를 되게 우리 이 문공부 장관도 지내셨던 이허령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 문화가 원의 문화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이 이게 이제 올라오면 이 사람들은 사무라이 문화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결투를 해가지고 복수를 하든가 내가 죽든가 둘 중에 네. 하나를 해야 돼. 네. 맞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한이 없어요. 일본 사람에게는. 일단 다 푸니까. 그냥 예. 끝장을 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 격하면 그 상태로 한번 이 결투를 하는 거지. 왜냐면 서로 네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 푸른 상태. 그래서 이 이어령 선생님 같은 분의 표현에 하면 일본은 원의 문화. 근데 거기에 비하면 한국 사람들은 한의 문화예요. 한의 문화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런 것도 나중에는 내가 못나서 그렇지. 하고 그 잘못을 나한테 돌려. 그러면 이게 한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거기에 싸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지 하고 얘기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거나 이 감정이 격해지는 게 이렇게 이제는 좀 가라앉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이제 굉장히 차별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를 차별하는 남자에 대해서 화가 나잖아요. 네. 이럴 때 한번 결투를 하면 이건 원의 문화야. 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내가 매일 화가 나면 어떻게 이걸 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싸매. 이 싸매는데 어떻게 싸매느냐면 내 팔자지. 내가 여자로 태어난 내 팔자가 이런 거지. 하고 이거를 내 거로 돌리고 이거를 보재기로 싸. 그러면 이제
그냥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게 내가 잘못인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딸이 시집 가가지고 힘들다고 친정에 오래간만에 와서 얘기할 때 어머니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딸로 내가 너를 난 내 죄다. 맞아. 그리고 그것도 또 어머니들이 안고 가. 그럼 또 이제 어머니하고 딸하고 또 이제 서로 껴안고 같이 이제 또 서름을 풀고, 응? 그러면서 또 이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거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화가 날 때마다 결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네. 가족이 중심이니까. 파이팅. 응?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참아야 돼. 이게 미운 정들을 우리가 참고 같이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싸매고 그래 동생으로 태어난 그냥 내 잘못이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내 거로 돌리면 좀 우리가 견딜만 해요. 그러니까 이 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정적 감정을 풀 수 없을 때 그거를 내가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거를 이렇게 싸매는 작업이 이게 우리가 한이 맺히는 문화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그러네요. 맨 첫 번에도 우리가 이 문화를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어떤 문화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한이 맺히는 게 필요 없는 거라면 왜 이걸 맺고 있겠어요? 이게 다 벌써 부정적 감정을 풀었지. 네. 그러니까 대개 경우에 누구가 한이 더 많으냐면 약자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거칠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한의 문화가 되게 여성들이 더 많죠. 네. 이 그나마 그래도 여성들이 더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고 네가 여자로 태어난 게 잘못이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운명이다, 내 팔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거를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삶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이 기쁠 수는 물론 없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되게 풀어야 되는 과정이 이게 다시 한번 일로 와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지. 이걸 이렇게 가지고 이제 물을 다 이렇게 따른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이미 앙금이 가라앉기 때문에 이게 다 안 나오잖아요. 네. 밑에는 이게 앙금이 가라앉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걸 갖다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이 어떤 설탕을. 막대기를 집어가지고 이걸 네, 다시 흔들어야 그렇죠. 돼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만들어야 돼.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부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여과지를 대고 네.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부셔야 돼. 그러면 요 진흙의 알맹이들은 여과지에 걸리고 나중에 버리면 다시 원래 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 여과지가 그 뭘까요? 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다시 처음에 우리 이 시작으로 돌아가면 요 과정을 우리가 상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그 부정적 감정을 표현을 해도 그걸 다 받아주고 표현이 된 다음에 이 부정적 감정을 걸러내면 우리 마음이 다시 맑게 가벼워진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함부로 누구하고 하기가 어려워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편하게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이걸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내 속에 있는 거를 표현을 하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네. 그러네. 그리고 여과지. 마음이 가벼워져요. 맞아. 한번 실컷 내 속에 있었던 서름을 이걸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한번 통곡 한번 해보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들이 저희 엄마가 이제 한이 많다고 했잖아요. 철야 예배 같은 그런 예배를 많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긴 다 같이 울부짖고 이제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가서 하면 좀 엄마가 좀 말끔해지셔서 오시고 뭔가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나 그런 내가 엄마의 여과지나 그런 그렇죠. 네. 그렇게 외치고 근데 저도 지금 그런 엄마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도 그런 새벽 예배나 어떤 그런 뭐 어떤 예배 있잖아요. 그 네. 뜨거운 예배 현장에 가서 있는 얘기를 하나님께 다 얘기하면 제가 좀 깨끗해진 듯한 느낌? 그런 저의 상담사가 예수님이었네요. 그러니까 그 한이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 종교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예배가 많군요. 시험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이야. 자주 해야 돼. 자주 아유. 이거를. 예배, 그렇죠. 예배. 그렇군요. 그리고 진짜 꼭 종교가 뭐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예, 물 떠놓고 어딘가에다가. 뭐 뭔가 어디다 빌고 그죠? 그렇죠. 다 연관되네요. 그래서 이제 맑은 정신으로 이거를 내 속에 있는 거를 감정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는 하소연하는 거야. 네. 근데 너무 심해가지고 정신이 좀 이 몽롱한 상태에서 하는 건 넋두리야. 넋두리. 자, 그래서 원과 한을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푸느냐 하면 대개 이 지금까지 한은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네. 원한. 이게 부정적인 감정인데 한국 사람들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긍정적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흥이에요. 흥.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신바람이 있어요. 그렇죠. 야, 예.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를 부정적으로 한의 문화다라고만 보실 필요가 없고 한의 문화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흥이 많은 문화예요. 네, 맞아요. 네, 그 긍정이 너무 부정적으로 많이 쓰여서 좀 문제인 거죠. 그 흥과 신바람. 유흥으로 그렇지. 너무 흥이 많은 너무 게 많아서. 그게 좀 더 이게 건강하고 네, 창조적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게 안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그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되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한과 신바람을 이거를 갖다가 이게 이제 그 이거를 이렇게 단일 선상에다 놓고 한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신바람이 더 난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재미있고 흥이 나려면 한을 빨리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한이 풀리면 아무래도 삶이 가볍고 네. 이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우리 원래 전통적인 우리 그 조상들은 한을 푼 것보다는 한을 통해서 신바람으로 넘어가는 이 승화의 과정을 가져요. 놀라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이 그 각설이 타령이라는 거 혹시 생각나시나요? 네. 네. 이 각설이 백성군. 타령이 굉장히 신나지 않나요? 네. 네. 이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뭐 죽지도 죽지도 않고 또 왔나 네. 분파분파만 이제 시고 이러면서 시고 이제 그런. 이게 돌아가잖아요. 우리 촬영 씨가 언제 한번 기억하는 걸 내가 한번 꼭 봤으면 한이었겠는데 각설이 맞아.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 언젠가는 아마 그 역을 맡아서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제일 각설이 타령을 잘한 이제 제일 잘한 배우로 것 아마 이제 남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 각설이라는 타령이 사실 이게 거지 노릇하자는 거잖아요. 네. 이게 옷 같은 것도 나무하고 막 세수도 안 해가지고 막 무더기 옷 얼굴에도 입고. 이제 흉도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음악이 슬픈가요? 아니요. 경쾌하죠. 그렇죠. 이게 우리 조상들의 힘이다 이거예요. 그러네. 한이 어느 정도 있어야 신바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이 없어져야 흥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 공부하고 배우다 보니까 한이라고 하는 게 신이 나는 거에 대한 재료를 수 있다. 승화가 되면. 맞아요. 음. 나 진짜 느끼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살게 되고 뭔가 그것 때문에 그게 발판이 되는 듯한 느낌을 난 진짜 매일 느껴. 야, 한이 많구나. 그래, 한이 많아. 어린데 한이 많아서 그 한을 가지고 더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 우리가 또 전에 이제 강의했던 걸 다시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항상 어느 것이 부정적인 것만 없어야지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조상이 참 슬기롭다는 게 미운정, 고운정이 이게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서양 사람들은 예를 들면 사랑과 미움이 하나 이게 높아지면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단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더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게 좀 더 커야 된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이 맺힌 삶을 이거를 소위 이제 예술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승화를 시키면 그게 신이 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각설이 타령이 그렇게 신나게 어디 장터를 가더라도 이 각설이 타령이 제일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타령이 됐다는 게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거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죠. 이게 한국의 힘이에요. 오. 근데 이거를 이제 잘 드러낸 우리 최근에 영화 중에 하나 중에 한국 문화를 잘 드러냈다는 게 서편제라는 영화예요. 오, 이 판소리. 서편제 다들 보셨죠? 그 서편제를 보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한 맺힌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거기에. 그리고 그 가족 관계도 굉장히 정상적인 가족이 아닌 상태로 모여가지고 가족 관계를 이루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있고 유봉이라는 사람이 있고 딸이 송하고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버지가 그 소리로 이 그 명창이 되려고 그러다가 그게 결국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이 이걸 계속 자기 딸한테 이거를 풀으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고수를 시키고 딸이 이제 소리를 하는데 점점 이제 소리가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에서 이제 약 파는데 이 고용이 돼가지고 소리해주고 돈 받고 이제 이러면서 점점 이 소리하는 사람들의 삶이 점점 밀려난단 말이에요. 이 새로운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그 아들은 집을 나가잖아요. 네. 아버지하고 이제 싸우고 집을 나가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딸도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갈까봐 걱정이 되니까 눈을 멀게 하잖아요. 아버지가 스스로 본인이 자기 딸의 눈을 멀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소리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리째라고 하는 이 주막에서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임종을 하게 됐을 때 딸한테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 눈을 일부러 멀게 했다는 거 알고 있지? 그랬더니 그 딸이 알고 있다는 이제 그 표시를 하잖아요. 아무 말 없이. 그랬더니 그래도 네가 나를 원수라고는 생각을 안 하더구나. 나한테 원한을 품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네 소리에 원이 없더라. 그러니까 아까 이 원. 네 소리에 그게 없어서 네가 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네 소리는 이제 한이 있다는 거예요. 한이. 원은 없는데 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차원을 네가 뛰어넘어라. 그러면 득음의 단계로 가는데 득음의 단계에 가면 동편제도 없고 서편제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네가 이제 득음의 상태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서로 마지막에 마음속에 있어 한을 풀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송화가 방황을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술집에서 이제 소리를 하면서 이제 이 연명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오빠가 이 동생을 찾아다니잖아요. 전국 각도를. 그러다가 어디에 가면 소리하는 눈먼 여자가 있는 주막이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전에도 소리를 듣기만 하면 거기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는데 또 그런 소식이 있어서 거기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딱 느낌이 자기 동생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그렇게 눈이 먼 소리하는 여성이 있다는데 내가 그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랬더니 주인이 요즘에는 소리를 별로 안 하는데 한번 내가 청해 보겠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 송아가 한복을 입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소리를 좋아하는데 장구는 내가 쳐줄 테니까 소리 한 번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딱 이 사람들은 둘은 딱 알았어요. 네. 벌써. 이 둘이 오누이라는 거를. 네. 근데 아주 밤새껏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와요. 그 영화 다 본 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새로운 영화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영화관에 왔어요. 예.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밤새껏 이제 소리하고 장구 치고 이러면서 이제 이 둘이 노래를 하는 소리를 하다가 아침에 되니까 이 오빠가 첫 차를 타고 그냥 떠나요. 서로 통성명도 안 해. 왜 그랬을까요? 참 그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요? 우리 같으면
밤새 얘기하지. 밤새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을 대표하는 게 거기 주막집 주인이야. 천서방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물어봐요. 둘이 온누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온누이다. 아니 그냥 오매불만 기다리던 오빠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통성명도 안 하고 새벽에 이렇게 보내냐. 그랬더니 한을 다치고 싶지 않아서. 하늘 다치고 싶죠. 닭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여쭤봐요. 이게 한을 다치지 않게 위해서 그냥 떠난다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때 이해가 좀 된다는 분들은 연세가 좀 드신 분이야. 절대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젊은 분들이야. 본인이 나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이제 이거 보면 알아. 나이가 들었네. 난 나이가 들었어. 내 안에 50 있다 그러잖아, 내 나이에. 웬일이니? 웬일이야? 무슨 한이 그렇게 그 가슴에 맺혀간디 통성명도 못하고 그렇게 보내느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보세요. 지금 한이라는 게 요 상태단 말이에요. 요 상태인데 이걸 갖다가 다시 이제 오빠 뭐 이렇게 되면서 시작이 되면 그동안에 어디가 있었어? 너 어떻게 살았니? 막 이러고 나오면 이 상태가 다시 돼. 이게 다시 그렇게 돼. 지금 이제 겨우 가라앉았어, 지금.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소리로 승화가 됐어, 이제. 네. 근데 이걸 다시 일로 오게 되면 이 한을 풀고 다치면, 건드리면 이게 다시 이런 상태가 되니까 오랫동안 내 원을 쌓아가지고 한을 지금 해가지고 한의 바탕에 소리가 나오는데 이 한을 다시 풀고 오빠야 뭐 누구야 너 어떻게 살았니 막 이러면서 왜 이제 왔냐 뭐 이러면서 서로 이거 하면 내 속에 있던 감정은 풀릴 수가 있겠지만 이 단계가 다시 와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와. 다시 이게 가기 쉽지 않은 거야. 네. 그리고 이걸 그냥 그대로 이거를 용해를 시켰어요. 어머. 그랬더니 이 그 송아가 밤새껏 한을 다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얘기로 짧게 얘기하면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유방암 걸리기 전에는 흥청망청 산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도 모르고 뭐 그렇게 살다가 딱 암에 걸려서 크게 아프고 항암 치료 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삶이 된 거야. 근데 다시 누군가 묻는다는 거야.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 네가 건강했을 때로. 그랬더니 나는 그 지금 몸은 온전치 않지만 지금이 행복하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게 지금 그 삶의 변화를 지금이 더 어떻게 말하면 행복한 거죠. 한은 있으나. 약간 저는 그게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아니 그 건강할 때가 낫지 한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이 그런 게. 나보다 훨씬 더 쉽게 얘기해 줬어. 그러니까 난 짧게 얘기하잖아. 지식이 여기까지예요. 아,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이 송아가 이제 천서방을 떠나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방랑의 길을 떠나는 게 이제 그 영화의 끝이거든요. 이게 한국적 정서를 제일 잘 드러낸 영화다. 이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이런 깊은 한국 사람들의 이 한, 이걸 다치기 싫어서 그대로 그냥 풀고 또 해.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계속 같이 있다 보면 왜 떠나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가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어느 날 오빠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만나러 와가지고 다시 그때 또 이제 이걸 하면 안 되니까 이제는 그냥 떠나는 거죠. 이제는 아주 사는 게 달관이 됐으니까 이제 이걸 그냥 이제 떠나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적인 정서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우리 사람들은 이 흥으로 또는 해학으로 이걸 갖다 이렇게 승화시키면서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이 한에서부터 나오는 정말 이 그 삶의 어떤 진정한 맛이라고 그럴까 슬픔의 끝까지 경험했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나오는 이게 한국의 예술, 한국의 문화의 와.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다.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예술을 잘하기 위해서 한을 할 건 없잖아요. 하지만 이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느끼는 이 억울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가능하면 없게끔 우리 사회가 다 계속 변해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걸 내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이거를 우리가 흥과 그 다음에 해학으로
이거를 갖다가 풀어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삶의 지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늘 이렇게 한을 주제로 이제 마지막 강의를 진행을 해봤는데 좀 강의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교수님? 어우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그 강의하는 걸 이제 끝낸다 생각하니까 한이 맺히죠. 이제 이거를 승화하려면 시즌 이걸 좀 프로 어떻게 가야 시즌 승화를 해야 이게 되느냐 해야- 이제. 승화, 승화. 위트는 예. 진짜 기가 막혀요 정말.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예, 고마워요. 네. 그리고 뭐 영광이 감사합니다. 되셨습니다. 정말 진짜로 28회 동안 울고 웃으면서 집에서 삶을 진짜 적용해 가면서 저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 28회 동안 정말 수개월이에요 나름. 맞아. 아 정말 보내드리기 싫고 제 주머니 속에 넣고 싶네요. 근데 다시 보기가 있다는 게 되게 위안이 되고 시즌 2를 빨리 만들자고 빨리 지금 만들어야 돼요. 맞아. 한번 제가 한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한성열 교수의 심리학 콘서트 한 회 한 회 거듭할수록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해심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값진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유주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의는 마치지만 CBS TV 모바일 앱을 통해서 다시 보기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또 다음 주 이 시간부터는 아카데미 숲이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